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어야 하시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난간을 꼭 잡게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묵직하고 힘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기가 버거우신가요?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져서 횡단보도 초록불이 걱정되시나요? 병뚜껑을 여는데 힘이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적이 자주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후들거려서 무서운 적 있으신가요? 장을 보고 집에 오면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30년간 근육 감소와 노화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3개월만 일찍 오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근육의 절반을 잃고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대한노인병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4명이 근육 감소증을 겪고 있고 이 중 절반은 자신이 근육 감소증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근육 감소가 시작되면 매년 근육량의 8%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8%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뛰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집니다. 수술대에 오르고 석 달을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남은 근육마저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한 번 걸려도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생기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치매 위험은 2배로 늘어나고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결국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근육 감소증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의료비가 연간 3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잃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근육을 잃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이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실천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윤미숙 71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6개월 전만 해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3번씩 쉬셨고 장바구니는 아예 들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식단을 딱 한 달 실천하셨더니 지금은 시장도 혼자 가시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십니다. 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강력한 보물 음식 6가지, 그리고 한 달 만에 30대 체력을 되찾는 황금 식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백질 흡수율을 3배 높이는 섭취 시간과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영양학 지식 필요 없습니다. 제가 30년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낙상골절 위험은 3배 늘어나고 당뇨와 고혈압과 치매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을 잃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내일부터 실천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누리실 건가요? 아니면 영상을 끄고 나가서 3년 후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30년 연구의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5세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근육량을 20% 회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 되시는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숙 71세님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500m도 못 가서 쉬어야 했고 장바구니는 5kg만 넘어가도 들 수가 없으셨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하셨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난간을 붙잡고 3번을 쉬셨고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윤미숙님 본인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윤미숙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윤미숙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체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낮았어요. 팔다리 근육은 거의 뼈만 남아있는 수준이었고요. 악력 측정을 해봤더니 18kg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가 25kg 이상인데 말이죠. 이 정도면 병뚜껑 여는 것도 힘들고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미숙님께 물어봤죠.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조금, 그게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30g이었어요.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바로 제가 단백질 식단표를 짜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북어채를 한 줌물에 불려서 달걀 2개를 풀어 국으로 끓여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엔 두부 청국장찌개를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엔 고등어 구이에 렌틸콩 샐러드를 곁들이라고 했어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넣어 드시라고 했고요. 윤미숙님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지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윤미숙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하시라고 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윤미숙님이 직접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천천히 힘겹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성큼성큼 걸으시더라고요. 악력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22kg이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4kg이 늘어난 겁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도 2.5kg 증가했고요. 윤미숙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저 이제 시장 혼자 갑니다.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가요. 장바구니 들고도 집까지 걸어와요. 친구들이 뭘 먹었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윤미숙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30분씩 걸으시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세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같이 공원에 가서 놀아주신대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면 누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윤미숙님도 71세셨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소화만 안 되고 속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오는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모르고 나가시면 10년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백질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절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윤미숙님처럼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시장도 혼자 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근육 감소를 막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알고 나면 왜 지금 당장 단백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낙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사고율이 3배 가까이 높다고 밝혀졌어요.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머리를 다칩니다. 그러면 수술대에 오르게 되고 수술 후엔 최소 3개월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3개월 동안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아있던 근육마저 다 빠져나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에 근육량의 1%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정숙 68세님이 계셨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간 침대에만 계셔야 했거든요. 그동안 근육이 너무 빠져서 결국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셨죠. 지금은 워커라는 보행 보조기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옮기십니다. 김정숙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그때 미리 근육을 챙겼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매 끼니 최소 25g 이상 챙기세요. 북어채 한 줌이면 20g입니다. 여기에 달걀 2개 추가하면 15g이 더 들어갑니다. 두부 반 모면 10g입니다. 이렇게만 챙기셔도 낙상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절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몰아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드시면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몇 번 나눠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발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항체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폐렴으로 악화되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곪아버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누가 가장 위험했습니까? 바로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들이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시니어들은 중증으로 악화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렀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박영호 73세님은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달고 사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앓으셨고 기침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약을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익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챙겨줍니다. 청국장 가루는 발효 단백질이라서 흡수율이 높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박영호님이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넣어 드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겨울을 감기 한 번 없이 보내신 거예요. 박영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친구들은 다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데 저는 멀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발효 단백질인 청국장 가루는 유익균까지 함께 공급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갈만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끓이지 마세요. 청국장 가루를 끓이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차가운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여러분은 감기가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 발병률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40%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에너지로 쓰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근육이 줄면 혈당이 갈 곳이 없어져서 혈액 속에 떠돌게 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망가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뇨가 생기면 끝이 아닙니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서 절단해야 합니다. 이게 당뇨의 현실입니다. 이경자 70세님은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지금 관리 안 하시면 1년 안에 당뇨 확진 받으실 겁니다. 이경자님이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고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매 끼니마다 렌틸콩 샐러드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렌틸콩은 100g당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고등어구이를 주 3회 드시라고 했어요.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거든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경자님이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하셨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진 거예요. 120에서 95로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뭘 하신 거냐고 물으셨대요. 이경자님이 식단만 바꿨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당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 15분만 삶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식감도 좋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혹시 혈당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5배 빠르다고 밝혀졌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마이오카인도 줄어들어서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는 거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물질들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로 시작하는데 점점 심해지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식들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집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들까지 지쳐서 무너집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듭니다. 이게 치매의 현실입니다. 최영애 75세님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북어채 달걀국을 드시고 저녁마다 두부를 반 모씩 챙기라고 했습니다. 북어채는 유신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두부는 레시틴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요. 최영애 님이 이 식단을 한 달 실천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확 줄어들었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단어가 술술 나오고 계산도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애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치매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북어채 달걀국은 정말 간단합니다. 북어채를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끓이고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끝입니다. 국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끓여 드세요.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진 않으셨나요? 5번째는 뼈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 발표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만 챙기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관리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달라붙거든요.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원료입니다. 콜라겐이 뼈의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달라붙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백질 없이 칼슘만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돈만 낭비하는 거죠.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금가고 계단 한번 헛디디면 척추가 주저앉습니다. 강순옥 69세님은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가 나왔는데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지금 관리 안 하시면 언제 골절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강순옥님이 너무 겁이 나셔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그릭 요거트를 매일 아침 드시고 멸치볶음을 간식으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고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강순옥님이 이 식단을 6개월 실천하셨더니 골밀도가 개선됐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5로 올라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6개월 만에 이 정도 개선되는 건 흔치 않다고 하시더래요. 강순옥님이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릭 요거트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당분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 달달한 건 설탕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런 거 드시면 당뇨 위험만 높아집니다. 무가당 요거트가 너무 시다 싶으면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습니다. 혹시 골밀도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6번째는 상처 회복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 치유 속도가 50% 이상 지연된다고 나와 있어요. 50%입니다. 절반이나 느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부세포와 혈관을 재생하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작은 찰과상도 몇 주씩 낫지 않고 수술 후 회복도 굉장히 더딥니다. 상처가 오래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균이 들어가서 굼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갑니다.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또 상처가 오래 있으면 흉터가 심하게 남고 색소 침착도 생깁니다. 조영수 72세님은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너무 느려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왔대요. 의사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매 끼니 단백질을 30g씩 챙기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은 피부세포를 재생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상처 치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조영수님이 매일 생선구이를 드시고 오렌지를 1개씩 드셨더니 2주 만에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렇게 빨리 나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래요. 특히 생선 단백질은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깁니다. 고등어나 연어가 가장 좋아요. 고등어 구울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종이 포일에 싸서 중불로 천천히 구우세요. 강불로 구우면 표면이 타면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중불로 구우면 발암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도 철저히 하시고요. 최근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6가지 이유만 봐도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낙상, 면역력, 당뇨, 치매, 뼈, 상처 회복 모두 단백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시면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근육으로 제대로 흡수되는 걸까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3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절반도 흡수가 안 됩니다.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는 핵심 비법입니다. 가장 먼저 끼니마다 골고루 나눠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실수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요. 한국영양학회 권장 기준을 보면 한 끼에 최소 25g에서 최대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30g 넘으면 더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으셨어요. 아침, 점심엔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를 왕창 드시는 거예요. 저녁 한 끼에 고기를 200g씩 드시더라고요. 단백질로 따지면 50g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g만 흡수되고 나머지 20g은 버려지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어치 고기 중에 4,000원어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문제는 아침과 점심엔 단백질이 없으니까 근육이 분해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다 저녁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잠깐 합성되는데 분해된 양과 합성된 양을 따져보면 결국 마이너스예요.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배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엔 북어채, 달걀국이나 그릭 요거트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25g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엔 두부 청국장찌개나 생선구이를 챙기세요. 두부 반모에 청국장 한 그릇이면 30g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녁엔 렌틸콩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고등어를 곁들이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단백질 75g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75g이면 충분할까요?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72g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5g이면 딱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혹시 저녁에만 몰아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는 류신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류신이 뭔지 아시나요?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가득한데 시동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류신이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류신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북어채, 고등어, 달걀, 두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북어채는 100g당 류신 함량이 8g이나 되는데 이건 정말 높은 수치예요. 근육 합성을 위해선 한 끼에 류신 2g 이상이 필요한데 북어채 한 줌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북어채 한 줌을 물에 불려서 달걀국으로 끓여 드시면 류신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유 한 팩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북어채 불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찬물에 30분만 담가두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이다가 달걀 2개를 풀어 넣으면 끝입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살짝만 하세요. 너무 짜게 하면 혈압에 안 좋습니다. 류신이란 말 오늘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셨으니까 꼭 챙기세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따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탄수화물을 함께 드셔야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미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30% 높았다고 해요. 30% 차이면 엄청난 겁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탄수화물 종류가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이나 흰빵보다는 현미, 잡곡,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오히려 당뇨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단백질 반찬에 현미밥 한 공기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등어구이에 현미밥, 두부찌개에 잡곡밥, 달걀말이에 고구마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 때 단백질만 따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꼭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네 번째는 소화 잘 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큼직하게 구워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돼요. 고기를 큼직하게 구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으셨어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고기를 열심히 드시는데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조리법의 문제예요. 건어물은 충분히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끓이세요. 북어채도 그냥 딱딱한 상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끓여야 소화가 잘 돼요. 고기는 잘게 썰어서 국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큼직하게 구운 고기보다 잘게 썬 불고기가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죽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닭죽, 전복죽, 소고기죽 이런 거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소화도 편하고 일석이조예요. 두부는 원래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니까 찌개나 무침으로 자주 드시면 좋고요. 혹시 단백질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럼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유럽 스포츠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근력 운동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으로 근육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손상된 부위가 더 강하게 재생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커지는 원리예요. 반대로 공복에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근육이 분해됩니다.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백질이 없으면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후엔 반드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20분 정도 하신 후에 삶은 달걀 2개나 두유 1팩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스쿼트 10회, 팔 들어올리기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이런 식으로 가볍게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강도가 아니라 운동 후 단백질 섭취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매일 산책을 하시는데 근육이 안 늘어난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산책 후에 뭐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드신대요. 그래서 산책 후에 바나나 1개랑 두유 1팩을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요. 운동 직후 단백질 챙기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꼭 챙기세요. 여섯 번째는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2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로 단백질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하루 15분 정도 쬐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얼굴이랑 팔 정도만 햇볕에 노출하시면 돼요. 너무 오래 쬐시면 피부 노화가 오니까 15분 정도만 하세요. 그런데 겨울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시면 햇볕 쬐기가 어렵죠. 그럴 땐 음식으로 챙기세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주 3회만 드셔도 비타민 D 부족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 중에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보다 한참 낮게 나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도 안 되고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혹시 최근에 햇볕 좀 쬐셨나요? 안 쬐셨으면 오늘부터라도 15분씩 쬐세요. 일곱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시고 갈증도 잘 안 느끼신대요. 나이 들면 갈증 센서가 둔해져서 목이 안 마르거든요. 그래도 물은 꼭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물을 자주 드시기 어려우시면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북어채국, 청국장찌개, 미역국 같은 국물 음식은 수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국물을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를 드셨으면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1.5리터면 컵으로 7잔 정도예요. 부족하시면 오늘부터 늘려보세요. 이렇게 7가지 전략을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도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한 달 만에 달라지셨고, 이 방법을 무시하신 분들은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7가지 전략을 실천해서 한 달 만에 달라지실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나가서 1년 후에 후회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가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째, 낙상 위험 증가. 둘째, 면역력 저하. 셋째, 당뇨 악화. 넷째, 치매 위험. 다섯째, 뼈 약화. 여섯째, 상처 회복 지연. 이 모든 게 단백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었던 잘못된 상식은 뭐였습니까? 계란 2개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란 2개는 단백질 15g밖에 안 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양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것만 먹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뭡니까? 끼니마다 25g 이상의 단백질을 유신과 함께 챙기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배분해서 하루 75g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고 소화 잘 되게 조리하고 운동 후에 챙기고 비타민 D와 물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버거워지고 장보기도 혼자 못하게 됩니다. 낙상하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수술받고 수술 후엔 침대에 누워서 남은 근육마저 다 잃게 됩니다.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고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단백질 관리 안 한 대가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잃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삶.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 만에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도 혼자 다니고 장바구니도 혼자 들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윤미숙 71세님이 그랬잖아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경자 70세님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20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강순옥 69세님은 6개월 만에 골밀도가 개선됐습니다. 모두 단백질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북어채를 한 줌물에 불려서 달걀 2개를 풀어 국으로 끓여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북어채 한 줌에 단백질 20g, 달걀 2개에 단백질 15g 합쳐서 35g입니다. 아침 한 끼로 충분한 양이에요. 여기에 류신도 풍부하고 콜린도 들어있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엔 뭘 드실 건가요? 두부 청국장찌개 한 그릇 드세요. 두부 반모에 10g, 청국장 한 그릇에 20g 합쳐서 30g입니다. 발효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유익균도 공급됩니다.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한 공기 드시고요. 저녁엔 뭘 드실 건가요? 고등어구이에 렌틸콩 샐러드 한 접시 드세요. 고등어 한 토막에 20g, 렌틸콩 한 컵에 15g 합쳐서 35g입니다. 오메가3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3끼만 챙기시면 하루 단백질 100g이 완성됩니다. 75g만 있으면 되는데 100g이나 드시는 거예요. 넉넉하죠? 이 정도면 근육 감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식으로는 뭘 드실 건가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넣어서 드세요.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드시면 딱 좋습니다. 단백질 15g에 유익균까지 공급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이 식단 실천하기 어려우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북어채는 마트에서 한 봉지 사시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어요. 달걀은 냉장고에 항상 있죠. 두부도 마트에 항상 있고요. 청국장 가루는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고등어는 냉동 고등어 사두시면 편하고요. 렌틸콩도 마트에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도 마트에 있어요. 장보기 리스트 정리해 드릴게요. 북어채 한 봉지, 달걀 한 판, 두부 10모, 청국장 가루 한 통, 고등어 5토막, 렌틸콩 한 봉지, 그릭 요거트 7개, 현미 한 포대? 이것만 사시면 일주일 식단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북어채 불려서 끓이고, 달걀 풀고, 두부 썰어서 찌개 끓이고, 고등어 포일에 싸서 굽고, 렌틸콩 삶아서 샐러드 만들고, 요거트에 가루 섞기.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요리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 못하시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북어채국 끓이는데 15분, 청국장찌개 끓이는데 10분, 고등어 굽는데 20분, 렌틸콩 삶는데 15분. 하루 총 1시간이면 3끼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10년 후 건강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안 하실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청국장 가루는 향이 좀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반 스푼만 넣고 익숙해지면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2주면 완전히 적응됩니다. 북어채가 너무 비리다 싶으면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비린내가 확 줄어듭니다. 렌틸콩이 맛없다 싶으면 드레싱을 살짝 뿌리세요. 올리브유에 레몬즙 짜서 섞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최소 한 달은 해보세요. 한 달만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근육 합성을 2배로 높이는 숨은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6 같은 영양소들도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챙기는지 구체적인 7일 식단표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운동법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헬스장 갈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해요. 이 운동과 단백질 식단을 결합하면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단백질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실 건가요? 북어채 달걀국인가요? 두부 청국장찌개인가요? 고등어구이인가요? 그릭 요거트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졌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 기력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배운 대로만 실천하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